자, 용문고 중간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 B를 두 번 더해라. 이거 2배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랑 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일단 상수항부터 맞춰볼게요. 상수항이 6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 곱해서 6이 되려면 A는 2. 그럼 A에다 2 갖다 집어넣고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니까 B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7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x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y 하나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z 하나 묶이고, 그 다음에 x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서 y제곱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z제곱 묶이고, 그 다음에 남는 애들 마이너스 yz,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든 애들이 y 플러스 z를 전부 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묶이고, 여기서는 y 마이너스 z에 x 묶이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yz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는 얘가 있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3차식을 2차식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자, 그러면 자, 주어진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은 몫이 1차가 될 거고, 나머지가 3x-4가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2차 곱하기 1차로 표현된다라는 뜻인 거겠죠. 얘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인수로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x3승 만들려면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4 만들려면 상수항 4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거든요. 얘네들 곱해서 x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4x제곱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이 부분이 2차 곱하기 1차로 나눠져야 되니까 얘가 2차고 얘가 1차일 수도 있는 거고, 얘 인수 중 하나를 얘랑 곱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 만들고 남는 애 2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식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식 A, B는 각각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걔네들 곱한 거에다가 3 집어넣는 거니까 얘한테 3 집어넣은 것과 얘한테 3 집어넣은 걸 곱해주면 되겠죠. 일단 얘한테 3을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은 x-의 전체 제곱이니까 3 집어넣으면 1이겠죠. 곱하기 요따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이 돼서 곱해주면 4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P1은 2, P2는 4, P3은 6이니까 PX는 2X 요거의 실근이 1, 2, 3이라는 뜻인 거겠죠. 그럼 PX-2X 요게 이제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인데 1, 2, 3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1, x-2, x-3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P5죠. P5니까 x 대신에 5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P5는 10 넘겨서 10 플러스 얘가 24죠. 그래서 34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다항식의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2 하나 가지고 있고, 뒷부분에 2x제곱 플러스 a-4의 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정수인 애들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하나씩 써보면 됩니다. 얘는 지금 2랑 1, 얘는 1, 12 또는 2, 3, 2, 6, 3, 4, 4, 3, 6, 2, 12,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거 만들려고 치면은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24 플러스 1이 되니까
25가 됩니다. 이게 a-4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떨까요? 얘랑 얘가 곱해지고 얘랑 얘가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니까 12 곱하기 2가 돼서 14. 이때 마찬가지로 8 곱하기 3이 돼서 11. 이때는 6 곱하기 4가 돼서 10. 이때는 4 곱하기 6이 돼서 10. 이때는 2 곱하기 12가 돼서 14.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구냐면 이때겠죠. 그래서 a는 29일 때가 가장 크죠. 또 이제 가장 작은 값도 구해볼게요. 가장 작은 값은 언제 나오냐면 음수일 때가 좀 작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거 말고 이거를 생각해 주면 돼요. 전부 다 음수일 때 이렇게. 자, 요건 계산해 보면 언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냐면 이때가 가장 작은 값이 나와요. 크로스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25. a-4가 마이너스 25니까 a는 마이너스 21.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두 개 더해주면 8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차 다항식인데 f1이 마이너스 5고 임의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fx를 뭐 직접 대입해서 계수 비교한 다음에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먼저 보세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죠. 근데 지금 얘는 보면 x 대신에 3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f3과 f-1만 구하면 r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모르니까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rx죠. 이 나머지가 1차식일 거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f3과 f-1만 구한다고 치면 ad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r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f3을 한번 구해볼게요. f1을 알려줬으니까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f2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다시 2를 갖다 집어넣으면 f3은 f2가 되고 그 다음에 12-6 플러스 6-7이 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빼기 13이 돼서 f3은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f-1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 대신에 0 갖다 집어넣으면 f1은 f0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였으니까 f0은 2.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얘가 이제 2니까 f-1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구한 거죠. 그럼 그대로 바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x 대신에 3 갖다 집어넣으면 좌변은 f3이 되니까 마이너스 13, 우변은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f-1이니까 3,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개를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6은 4a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4. 얘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r1이니까 여기다가 1만 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두 개 더하는 거죠. z1과 z2 더하면은 4 플러스 i가 되는 거니까 a는 4, b는 1 두 개 빼주면 3번이 됩니다.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 구하기. z 그냥 a 플러스 bi로 두고 전개해주는 게 간단합니다. 그럼 여긴 a-b가 될 거고 마3 플러스 2i. 자, 실수부를 먼저 찾아볼게요. 실수부는 얘네들 곱해서 2a,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b,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3a, 얘네들 곱해서 플러스 2b.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 허수부 찾아볼게요. 얘랑 얘 곱해서 a, 얘랑 얘 곱해서 2b, 얘랑 얘 곱해서 2a, 얘랑 얘 곱해서 3b. 그래서 3a 플러스 5b인데 얘가 1. 얘네들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식에다가 3배를 해주고 그다음 두 개 더해주면 8b가 4니까 b는 2분의 1 갖다 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z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가 돼서 z랑 z바를 곱해주면 허수부랑 실수부 제곱끼리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z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조금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
위아래에다가 1-i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2고 분자는 루트 2에다 1-i가 돼서 루트 2분의 1-i가 되고, 그럼 z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겠죠. 얘는 지금 8쪽이에요. 그러니까 z 8승이 1이 되는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8개 단위로 반복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홀수들은 다 위에다 대입해라. 그럼 F1은 2Z1, F2는 Z제곱, F3은 2Z3승,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개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몇 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8개 단위로 반복한다 라고 두고 풀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면 Z에다 루트 1을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I, 요거는 I. 얘 같은 경우는 Z3승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요거 제곱하면 Z제곱이 I가 나옵니다. 그럼 Z3승은 Z와 Z제곱을 곱한 거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합이 지금 딱 3i가 되죠. 딱 3i. 그렇기 때문에 m이 3일 때 딱 3i가 되고 8개 단위로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은 11, 그 다음은 19, 그 다음은 27이 돼서 32하는 총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서 두근이 얘고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이 되고 걔가 3a, 두근의 곱은 2알파 베타 마이너스 6베타가 되고 걔가 4b 플러스 6.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가 2b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4b 마이너스 6베타는 4b 플러스 6이 돼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를 요 3개의 식에다 각각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서 알파는 1-a, 알파는 마이너스 2b, 여기서 알파는 3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3명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얘네들 같다라고 두고 a를 구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는 2가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랑 베타니까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4 빼기 1이 돼서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두 1차식이 xy에 관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건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죠. d의 d가 0. 자, 그러니까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한번 전개해주면 y제곱은 여기서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3m 나오니까 1-3m의 y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y 나오고 마이너스 6y 나오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 얘의 판별식 다시 써보면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얘네들 곱한 거 이렇게 돼서 얘가 0. 얘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양변에 2 나눠주고 그 다음에 3m 넘겨주고 그러면 m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도 모두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P분의 8인데 이 각각이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P가 2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P가 1인 것부터 해야죠. P가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 P가 2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P가 4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P가 8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P분의 Q인데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해보면 됩니다. 자, P가 1일 때부터 해볼게요. P가 1이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니까 알파 베타로 가능한 게 1, 7, 2, 6, 그 다음에 3, 5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로 가능한 값은 7 또는 12 또는 15가 되고 걔가 P분의 Q가 되는 거예요. 근데 P가 지금 1이었으니까 이렇게가 Q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P가 2일 때 해볼게요. P가 2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1, 3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두 개의 곱은 3이 되고 그게 P분의 Q. 근데 P가 지금 2니까 Q로 가능한 값은 6.
자, P가 4면 알파, 베타 가능한 자연수 없죠. 서로 달라야 돼서 탈락. 8이면 마찬가지로 없죠. 그래서 가능한 Q는 얘랑 이만큼. 얘네들만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더하면 19. 이거 두 개 더하면 21.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40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이렇게 짝꿍을 해서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베타 n 플러스 1분의 1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바로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그냥 분모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만 써주면 돼요. 알파 n과 베타 n이 이거의 두 근이니까 두 분의 합은 3n 플러스 4, 뒤에 2까지 해서 3n 플러스 6.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n제곱 마이너스 3, 두 분의 합이 3n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주면 n제곱 그 다음에 3n 플러스 2가 되고 분모는 3으로 나눴을 때 묶었을 때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 분자에 있는 n 플러스 2를 하나씩 약분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식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 식에다 지금 n 대신에 1부터 4까지 대입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묶어주게 되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통분해 볼게요. 얘를 갖다가 60으로 통분해 주게 되면 30 플러스 20 플러스 15 플러스 12가 돼서 60분의 자, 두 개 더하면 55고 두 개 더하면 27이어서 77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3까지 곱해주면 분모가 20으로 바뀌어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주면 97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대칭 추계방 정식이 2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범위 자체가 1부터 5니까 최대값은 x 대신에 5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6이 나오고 m은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되는 거여서 m-4가 되는데 m이 1이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B의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5고 그랬을 때 변 BC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직사각형이죠. 이 사각형 DEF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이거 전부 다 닮음인 거 보이죠? 닮은 비가 8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5K, 얘를 8K라고 두는 게 좋겠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5-5K가 돼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0의 K제곱 플러스 40K가 돼서 이 이차 함수는 K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갖다 대입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0이 돼서 10이 나오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넓이가 6인 예각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접어 내린 거죠.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전체 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방금 두 개는 합동이죠. 그리고 요 작은 삼각형, 요 삼각형들이 전부 다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음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 ABC 삼각형의 전체 높이를 한번 h라고 둬볼게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h1. 그럼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h1이 되겠죠. h1. 그 다음에 요 높이는 h2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체 ABC 넓이가 6이잖아요. 지금 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삼각형과 지금 요 삼각형은 높이비가 h1 대 h가 되죠. 그럼 넓이비는 제곱이 돼야 되니까 h1 제곱 대 h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다가 h분의 h1의 전체 제곱을 곱한 거죠. 얘를 이렇게 쓸게요. h제곱분의 h1의 제곱.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이유로 이 넓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요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h제곱분의 h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얘는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가 지금 h1이고
이 길이가 h2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h1에서 h2를 뺀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삼각형과 길이 b가 h 대 얘가 되는 거니까 넓이 b는 6 곱하기 h 제곱 대 h1 빼기 h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그냥 빼버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 h는 지금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상수 취급. 자, 근데 내가 어디에 따라 접을지에 따라서 h1은 달라지죠. h1은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1을 마치 x처럼 생각하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갖다가 h제곱분의 6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h1 제곱이 묶이게 되고 빼기 h1 빼기 h2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합차 공식을 써주게 되면 두 개 한번 빼주면 h2 남고 두 개 더해주면 2h1 빼기 2h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다시 그림에서 보면 얘가 h1이었고 얘가 h2였죠. h1과 h2를 더하면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1 더하기 h2는 h. 그럼 여기 있는 h1을 h 빼기 h2로 바꿔서 갖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h제곱분의 6, 얘는 그냥 상수, 숫자일 뿐이에요. h가 상수니까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h2에다가 2배의 h 빼기 2h2 빼기 h2, 그럼 여기를 3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h2 제곱 플러스 2hh2가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언제 최대가 될까요? h는 상수고 h2가 x 역할을 하는 애니까 h2가 3분의 1 h일 때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h2 대신에 3분의 1 h를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h 제곱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1 h, 2h 빼기 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만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h여서 3분의 1 h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 주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 문제죠. 얘를 x-y에 전체 3승 플러스 3xy, x-y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4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럼 64 빼기 12가 되니까 5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일단 판별식 써야 되겠죠. 자, 절반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ac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해주게 되면 이거 전개할 때 k제곱이 있으니까 사라지고 4a제곱도 사라져서 4ak만 남고 뒤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남게 되겠죠.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다. 그러니까 k로 묶었을 때 k로 묶인 부분 0, 묶이지 않은 부분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수 a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실수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식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정리해주게 되면 베타는 4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4알파 사이의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과 괴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베타를 5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4분의 1 알파에다가 5 마이너스 알파 4알파, 이 부분 정리해주게 되면 넘겨주면 4분의 5 알파가 5 이하니까 알파는 4 이하, 넘겨주면 5 알파가 5 이상이니까 알파는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1과 4 사이의 근 하나를 가져줘야 돼요. 1과 4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1과 4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마침 대칭축의 방정식이 1과 4의 딱 중간인 2분의 5예요. 2분의 5에서 알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실근을 가졌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썼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근도 1이랑 4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얘가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이러면 근이 1이랑 4 사이에 존재하지 않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0보다 같은 것도 되겠죠. 등호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다.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자, 1 대입했을 때 0 이상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하다. 그럼 아까 구했던 요거까지 합쳐주면 이렇게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는 대칭축이 a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 대해서 1이랑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문제죠. 근데 1이랑 2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1이랑 2가 여기 있는지 1이랑 2가 여기 있는지 1이랑 2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1이랑 2가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이때는 주어진 구간에서 2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얘가 GA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이랑 2가 이렇게 a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이때는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GA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이랑 2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1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G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GA를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봤으니까 A를 마치 X처럼 생각하고 GX를 한번 구해볼게요. X축에다가 X의 범위가 2 이상일 때는 이때는 얘를 그려라. 얘는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함수죠. 1차 함수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1이랑 2 사이일 때는 요 2차 함수를 그려라. 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0,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함수는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그래서 한 사이 정도, 요 정도 그려지는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요 직선이 좀 왼쪽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만나죠. 근데 얘가 더 가파르니까 여기서 무조건 또 하나 만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그린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얘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두 실근에서 만나게 돼요.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두 실근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그려질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안 만나죠. 오른쪽에 그려질 때는 얘가 얘보다 더 가파르니까 안 만나고 얘도 이렇게 생기니까 얘네들도 안 만나요.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까요? 얘랑 접할 때까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제곱이랑 접할 때의 k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0이 되기 때문에 9 빼기 4k가 0. 그래서 k는 4분의 9. 일 때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4분의 9일 때는 정확히 말하면 접할 때죠. 접할 때이기 때문에 4분의 9일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때보다 y절편이 더 작아야 되겠죠.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k는 4분의 9보다 더 작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